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이렇게 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이용자 수는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본사 앞에 수백 명의 입점업체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고성을 지르며 본사 건물로 5년 만에 사용자 수 7억 8천만 명을 돌파해 두 업체를 제쳤고 시가총액은 작년 말 1,958억 달러를 기록하며 拼多多的创办人黄峥这个月初才跃居中国首富，没有想到周二财报一公布，拼多多的股价应声跌破了纪录，也让它跌下。テムが模倣品を販売したほか、売れ筋商品の企業秘密を盗んだと主張しています。これに対しテムは捏造だと反発。 안녕하세요. 줄리베얼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한 한 기업가가 이제는 중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 테무의 모회사인 핀더도어와 창업자인 황정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초 44세의 황정은 486억 달러의 재산으로 중국 최고 부자가 되었고 2021년 이후 중국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켜온 생수왕, 룽푸산첸의 창업자 중산산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황정은 2015년에 핀더도어를 설립하여 불과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중국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핀더도어의 고위 경영진은 소위 자해 행위라고 불리기도 하는 결정을 내려 회사의 시가총액이 폭락하고 황정은 최고 부자 자리를 오래 지키지도 못한 채 곧바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상장 주식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핀더도어가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였습니다. 테무의 모회사인 핀더도어의 2분기 매출은 97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가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344억 위안으로 12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증가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주요 경쟁자인 알리바바의 2분기 매출 증가율이 4%에 불과하고 징둥의 매출 증가율이 1.2%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테무의 모회사인 핀더도어는 여전히 업계 내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그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테무의 모회사인 핀더도어 경영진이 자사 비즈니스에 대해 무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핀더도어의 주가는 거의 30%나 하락했으며 당일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가 증발하였습니다. 이는 징둥의 1.5배, 신동방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핀더도어의 회장이자 공동 CEO인 천레이는 현재 핀더도어의 비즈니스가 치열한 경쟁과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매출 성장 둔화와 이익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영진은 이어서 현재 주식 환매나 배당은 적절하지 않으며 앞으로 몇 년간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리바바, 징둥, 텐센트, 메이투안, 샤오미 등 해외 상장 인터넷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를 유지하고 주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환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핀더도어는 올해 상반기에만 600억 위안을 벌어들여 지난해 연간 순이익에 맞먹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전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 논리에 따라 핀더도어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핀더도어 경영진은 이제 중국 증시 논리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그들은 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황정이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며 절대 최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020년 황정의 개인 자산은 한때 마윈을 넘어 중국 내 부호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그해 7월 그는 핀더도어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주식 비율을 43.3%에서 29.4%로 줄였습니다. 그 후 그는 핀더도어 회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 황정의 자산은 크게 감소하였고 더 이상 부호 순위 2위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핀더도어의 주가가 다른 중국 상장 주식들 중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황정은 불가피하게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총알은 항상 앞에 있는 새를 겨눈다. 또는 두드러진 사람은 공격받기 쉽다는 말처럼 이전에 중국 최대 가전 판매 기업인 궈메이의 창업자 황광희, 쉬자인, 왕젠린,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생수 기업인 룽푸산첸의 창업자 겸 회장인 중산산 등 중국의 전직 최고 부자들은 다양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른바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최고 부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최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산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젠리는 칭화대나 북경대 졸업장보다 용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쉬자인은 투자는 사내관을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고 부자들은 대개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며 때로는 성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원죄를 찾으려면 대개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 부자들 중에서 좋은 결말을 맞이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핀도더가 2018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창업자 황정은 의도적으로 외부의 주목을 피하며 거의 모든 미디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2021년 인터넷 반독점 조치 이후 그는 완전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핀도더의 스스로를 낮추는 행동이 황정이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고 최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서 일부러 자사의 주가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설은 입증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핀도더의 주가가 하락한 이후 황정은 짧은 최고 부자의 자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공개적으로 자사에 대해 비판하며 주가를 억제하고 심지어 주주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모습을 보면 이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목적에 대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핀도더 고위 경영진의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회사는 양질의 입점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것이며 우수한 업체들의 거래 수수료를 대폭 면제할 예정이며 향후 1년간 약 100억 위안의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핀도더의 극단적인 저가 모델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핀도더의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핀도더의 광저우 본사의 핀도더 해외 버전인 테무의 몇백 명의 입점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테무는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해외 다운로드 순위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극단적인 저가 정책으로 입점업체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전략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입점업체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핀도더가 결정합니다. 먼저 핀도더는 제품을 선별한 후 인기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엄청난 트래픽을 투입하여 대규모 히트 상품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트래픽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판매자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며 이렇게 계속 경쟁이 심화되어 가격이 거의 손해를 볼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플랫폼이 직접 판매자의 가격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판매자에게 자동 가격 수정 협약을 제시하고 트래픽을 원한다면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하면 플랫폼이 상품 가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하루 최대 15%까지 자동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Only Refund 정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핀도더는 구매자에게 반품 없이 환불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옵션의 원래 의도는 가짜 상품을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구매자가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만 하면 플랫폼은 판매자의 동의 없이도 환불을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판매자는 플랫폼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짜 상품을 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판 제로 구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플랫폼이 반품 없이 환불 옵션을 제공하면 구매자는 입점상을 칭찬하기보다 이 플랫폼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은 이 방식을 통해 아무런 비용 없이 혜택을 제공하며 입점상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는 말처럼
핀도도의 입점상들은 이미 극단적인 저가 정책과 환불 정책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핀도도의 자체 매장이 한 제품을 출시하였으나 단 30분 만에 대규모 주문이 들어오고 그 후에는 환불, 악평, 고객 서비스 공격 등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온라인 매장은 1시간 남짓 후에 긴급하게 상품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핀도도 측은 이 사기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사법기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사기꾼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핀도도의 경쟁자들이 아니라 바로 핀도도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핀도도의 반품 없이 환불 정책은 처음에는 구매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후 많은 사기꾼을 양성했습니다. 많은 입점상들의 판매 중 상당 부분이 제로 구매를 당했으며 극단적인 저가, 정책 아래 판매자의 이익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성복을 판매하는 한 입점상이 6.18 이벤트 기간, 즉 최근 6월 18일에 대규모 트래픽을 구매했으며 이벤트 기간 동안 약 1,000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지만 그중 380만 위안은 환불되었고 350만 위안은 반품 없이 환불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입점상들은 핀도도의 NO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왜 꼭 한 나무에 목을 매야 하나요? 다른 플랫폼에서 온라인 가게를 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점점 더 많은 구매자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핀도도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극단적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1위선 도시의 중산층에게 핀도도는 매우 저렴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소득이 줄어들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핀도도를 거부하던 시절에서 핀도도를 이해하고 이제는 핀도도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핀도도의 활성 사용자 수는 거의 9억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14억 인구 중 60세 이상의 노인은 2억 9천만 명,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3억 6천만 명입니다. 중복 계정을 포함하여도 성인 중 핀도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중국 친구 중 한 명은 월급이 수십만 위안인 사람으로 평소 생활 품질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도 핀도도를 사용해 쇼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는 징둥과 티몰의 충성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택 가격이 40% 하락하면서 소득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지만 내면의 불안감은 그로 하여금 핀도도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과 반품 없이 환불 정책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핀도도는 지난 몇 년간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수익을 실현했고 2021년부터 2023년의 회계연도 동안 순이익은 77억 위안에서 600억 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미 600억 위안을 벌어들여 지난해 연간 순이익에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매우 과장된 수치입니다. 핀도도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고 회사 규모가 알리바바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도 시가총액을 초과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핀도도가 정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들은 막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판매자들은 더 이상 핀도도와 무한 경쟁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소비가 아직 축소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많은 판매자들에게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플랫폼의 온라인 가게에서는 중산층과 부유한 고객들을 주로 공략하고 동일한 상품의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수익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핀도도의 상점에서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최소한 유지비를 벌 수 있었고 가게 유지비나 직원 월급을 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입점상 중 9명은 사기를 치고 10명의 고객 중 9명은 정직하다. 핀도도는 이 점을 잘 이용하여
저가와 제로 구매 정책을 통해 처음에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고객들의 선의가 전체 경제 상황의 영향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로 구매와 극단적인 저가 정책이 입소문을 타면서 중산층도 핀두오도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핀두오도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상력이 부족한 입점상들은 점점 더 돈을 벌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핀두오도는 구매자들을 모두 끌어들인 이후 판매자들은 완전히 선택의 여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내수 침체의 영향을 받은 외식업계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베이징의 대규모 음식점들은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운 이익 감소를 겪었고, 이익률은 0.37%에 불과했습니다. 즉, 1,000만 위안의 매출을 올려도 이익은 고작 37,000 위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음식가게 주인들은 차라리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것이 더 나을 정도입니다. 벽돌을 나르는 일은 자본금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외식을 할 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쿠폰과 플랫폼 할인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할인 혜택은 음식 가게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플랫폼이 시장 점유율을 장악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핀두오도가 대규모의 구매자 트래픽을 끌어들인 후 판매자들도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가격은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반품 없이 환불 정책으로 인해 마지막 동전까지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핀두오도가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짧은 시간 안에 이미 성숙한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인 아마존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을 압박하고, 외부적으로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위로는 공급업체를 인질로 삼고, 아래로는 고객에게 절하는 방식입니다. 저의 비유가 타당할까요? 저는 참 와닿는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최근 몇 년 동안 성공한 대기업들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며 미래의 중국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직면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끝없는 경쟁을 원하지 않지만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적 경쟁은 전염병처럼 모든 참여자를 빠르게 감염시킬 것입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은 그룹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염된 그룹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미국 시장이 일본계 자동차가 크게 성장하도록 허용하면서도 비아디와 웨이샤오리 등 중국의 신흥 자동차 브랜드들을 허용하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일본계 자동차의 가성비가 높아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중국 자동차의 가성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반중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답변에 오열을 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팩트입니다. 오열을 토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팩트만 말합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3만 달러로 일본 자동차보다 더 좋은 사양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자동차의 가성비가 너무 높아 일본 자동차 업계가 이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휴식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주주류 근무 체제, 즉 9시 출근 9시 퇴근에 한 주 6일 근무제를 복지라고 여기는 마윈도 진정한 전문가라고 감탄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은 만족하지만 국내 입점상들과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올해 핀두오도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이유입니다. 핀두오도는 거시경제의 역행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주저하게 되고 경제는 점점 더 침체됩니다. 핀두오도의 존재는 마치 눈에 거슬리는 불편한 요소처럼 느껴집니다. 지난해 말 핀두오도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의 중국 주식이 되었고 월스트리트의 여러 투자자들이 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소비 감소로 이익을 본 기업이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체면을 중시해온 나라입니다. 7월 말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과잉 경쟁 반대 법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저가 악성 경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합니다. 누가 저가 경쟁의 대표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핀두오도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레이블에 대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자들에게 제발 저를 더 이상 추종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떤 국가에서도 거시경제와 맞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는 버핏이 말한 조국을 공매도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2016년 핀두오도가 막 탄생했을 때 황정은 자본주의를 거꾸로 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그가 핀두오도를 설립한 기초 논리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몇백, 몇천 명의 소비자가 모여 나는 패딩 재킷을 원한다고 말하면 입점상들에게 생산하고 싶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입점상들은 확실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는 일부 이익을 희생하면서 이러한 확실성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의사는 부자들의 이익으로 변하고 부자들의 일부 이익은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황정이 말한 자본주의를 거꾸로라는 의미입니다. 핀두오도는 그룹 구매를 통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즉, 수백, 수천 개의 소비자 의사를 모아 역으로 제조사의 저가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논리의 초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핀두오도가 오늘날 이 정도의 규모에 도달했을 때 황정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대체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하는 구매자인가요? 아니면 한때 자신이 지원하고자 했던 판매자인가요? 자신도 이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시대가 황정을 최고 부자로 만들었고 시대는 그에게 큰 장난을 친 셈입니다. 오늘은 테무의 모회사인 핀두오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